안녕하세요. 아르고심리의 벨쌤입니다. 오늘은 최민영님께서 이프제의 ISFJ의 번아웃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번아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프제가 왜 번아웃을 자주 경험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프제의 번아웃을 좀 예방하고 혹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번아웃이라는 건 휴식을 아무리 취해도 계속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아웃이라고 정의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감정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2019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번아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직장 스트레스라고 규정을 했어요. 물론 이건 질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WHO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전 세계적으로 번아웃이 되게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 어떤 증상에 시달리게 될까요?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일단 피로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직장 가는 게 너무 싫어. 모든 거에 대해서 약간 무력감, 피곤함, 그리고 하기 싫음, 귀찮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면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없던 게 생기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심리적으로 보면 불안감, 아니면 우울감, 좀 예민해지는 거, 화도 잘 내게 되고 실신을 하기도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집중력이랑 기억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좀 강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도 조금 더 완벽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강박적인 행동 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놔야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에 대해서 개방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완고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조율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갈등도 더 많이 발생하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졸린 증상보다는 쉬고 싶다. 나 이거 그만하고 쉬고 싶다. 그만 일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좀 강해지기도 하고요. 불면증이나 맥박이나 호흡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해요. 식욕 감퇴 있을 수 있고요. 되게 평소에 좋아하던 것도 별로 맛이 없어. 점심때가 됐는데도 뭐가 먹고 싶지가 않아. 아니면 이제 화장실 너무 자주 가거나 배탈이 난다거나 좀 메스껍다거나 이런 위장장애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명치부유 이쪽 있잖아요. 이쪽이 좀 뻐근해지기도 하고 무릎이래. 이 어깨도 아프고 이러한 증상들이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증상들을 몰고 다니는 이 번아웃 도대체 왜 이프제에게 많이 생겨나는 걸까요? 일단 이프제의 영상들을 보셨죠? 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프제는 어떤 성격이냐면 좀 책임감도 강하고 좀 조용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친근하고 눈치도 빨라가지고 좀 잘 챙겨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를 좀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인내심이 강해, 침착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도 좀 민감하고 일 처리에 있어서 현실 감각이 좀 좋은 편. 그래서 일 처리도 빠르고 잘하고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만나면 되게 좋은 사람이죠. 나에 대해서는 배려심도 많고 일도 잘하고 일에 대해서도 욕심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려고 해도 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가져가는 굉장히 책임감 강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은 의존성이나 아니면 독창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타인과 내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더라도 좀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가 많진 않아요.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기보다는 그냥 피하는 걸 선택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너랑 생각이 달라. 라고 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딱 알겠죠? 타인한텐 관대해. 눈치 빨라.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말 안 해도 알아. 그래서 잘 챙겨줘. 그런데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를 딱 세우면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할 때까지 좀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프제는 왜 번아웃을 자주 경험하게 될까요? 자, 이제 성격도 알았고, 번아웃이 뭔지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프제가 아무래도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타인에게 조금 더 집중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나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일이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 포인트가 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거든? 오히려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거를 일로부터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일에 더 많이 몰두해요. 다른 일을 안 해. 일을 해. 근데 일이라는 게 뭐 잘 풀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평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보상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좀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완전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프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어. 왜냐면 진짜 완전한 공감이라는 건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고 그리고 나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그런 사람 찾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대체적으로 경쟁의 상대에 있던지 아니면 저 사람이 꼬꾸라졌을 때 되게 기분 좋아하고 통쾌해하는 사람이던지 아니면 저 사람이 성공을 하든 말든 나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 내에서 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좋을 텐데 이게 좀 찾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프제의 성향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오픈해서 의지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힘들죠. 이프제는 번아웃이 걸렸을 때 회복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배신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냐?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러면 와, 세상 부질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물론 내가 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거나 도와준 건 아니야.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되게 억울하죠.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팽당한 것 같고 배신감 들고. 근데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되게 극복하기 힘든 감정이에요. 근데 이프제의 성향상 배려심이 많은 데다가 도움을 청하지 않다 보니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스트레스 해소법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되게 짧았죠? 일단 운동이나 명상과 같이 나 자신을 스스로 좀 컨트롤하고 좀 컴다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좀 평소에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번아웃이 오기 전에. 근데 번아웃이 이미 왔다 하는 건 내 마음의 에너지가 이미 그냥 없다. 그냥 다 털렸다. 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돈을 내고 그런 활동을 해요. 내가 왜 돈을 내라고 하냐면 제가 커보니까 학생 때랑은 다르게 돈을 안 내잖아. 그러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음. 힘들어. 근데 돈을 내고 시작을 해서 어쩌다가 이게 동호회가 되고 나서는 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아닌 이상이야 처음부터 동호회를 딱 들어가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한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뭐 돈이 되는 거,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갖는 거 이런 거 말고 취미생활, 어, 나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고 평소에 만족감을 못 느끼는 수준의 삶에서도 어떤 좀 재미와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돈을 써요, 여러분. 돈을 써. 조금이라도. 그게 결국에는 번아웃을 예방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스쿼시를 치거든요. 스쿼시를 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치? 범죄 심리사인데.
근데 돈을 내고 스쿼시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스쿼시를 하니까 내가 번아웃이 안 와요. 응.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번아웃이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일을 하고 제 연구실에서도 박사가 저밖에 없다 보니 좀 힘든 부분을 토로할 수 있는 동료가 없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저랑 같은 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생활이랑은 좀 동떨어진 되게 좀 같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순수하고 완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공감이라는 건 나 혼자 안 되잖아요. 그 타인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거 내가 AI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가져라. 직장인이다? 돈 써라. 돈 써서 그 취미 생활을 해라. 그래야 꾸준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부분은 그거예요. 편안한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 예를 들면 저는 엄마가 저에게는 휴식이고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치고 좀 피곤하고 에너지 받아야 될 때는 친정에 가서 잠깐 쉬고 오거나 멍멍이들이랑 놀고 아니면 좀 고민을 토로하고 공감받고 싶을 때는 석사 동료들을 만나요. 동기들. 그러면은 석사 동기들이랑 막 이것저것 까고 욕도 하고 막 수다를 떨다 보면 번아웃이 조금 채워집니다. 좀 나아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사회적인 관계를 하지 못해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프제는 아무래도 속 얘기를 좀 편하게 하지 못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내가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내 일과 상관없는 거. 아니면 내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수다 타임 갖는 거. 이게 번아웃을 예방하고 혹은 번아웃이 왔더라도 마음의 에너지를 조금 채울 수 있는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최민영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이프제의 번아웃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MBTI에 대한 영상을 이제 좀 뜨문뜨문하게 올리죠. 그래서 심리학, 그리고 범죄 심리학,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에 대해서 준비하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요구해주시는 영상을 바로바로 올리지 못하더라도 좀 용서해주시고, 그래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찍어달라고 하는 영상.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환호 기능이 생겼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저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아웃 안 오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